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이슈가 빵빵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 이슈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최근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민심이 굉장히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어떤 내용일까요? 뭐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광명 시흥이 되겠죠. 광명 시흥이 최근에 3기 신도시 6번째로 발표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땅 투기 의혹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뭐 LH 그리고 시청 직원까지도 하물며 정치인까지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그 투기 의혹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될까요? 바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교산, 하남 교산까지도 그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 보상 등 모든 행위를 지금 전면 거부를 하는 상태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이사 공급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데 내 집 마련 전략 짜는데 그리고 재테크 전략 짜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3기 신도시는 6곳이 발표가 됐고 전체 물량이 24만 8천 호인데 이런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셀프 조사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다. 그런 영향으로 정부의 불신이 조금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최근 발표한 대표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 공급 대책의 공공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한번 지켜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런 영향일까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결과를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74%나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잘하고 있다라는 건 얼마나 될까요? 불과 11%밖에 안 된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은 1년 전인데요. 1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굉장히 정부의 신뢰도가 높았죠.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았던 42% 정도. 거의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비슷했다면 불과 한 1년 사이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무려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74%까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이 1년간 앞으로 더 오를 거라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이 10명 중에 6명이 넘는다. 무려 61%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임대가죠. 전세 월세는 또 어떨까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전월세 가격도 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6명이 넘습니다. 62% 이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갈수록 점점 불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자,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여러 가지 땅 투기 의혹 때문에도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럽고요. 이런 분위기에 한번 여러분들은 끊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할 지역이 있을 것이고 공략할 지역이 있겠다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할 지역과 공략할 지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핵심 공급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8사 공급 대책과 2사 공급 대책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피하면 좋겠다. 자, 어떤 지역이죠? 자, 8사 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발표 지역 그리고 공공재건축 발표 지역인데 그 당시에 분양권 권리 산정 공고일이 작년 20년 9월 21일이죠. 9월 21일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발표한 이사 공급 대책 발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7월 달까지 무려 222곳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죠. 그런 발표될 지역들을 피하면 좋겠다.
자, 그 기준일은 바로 2021년 올해 2월 4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지는 피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공략할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할 지역이죠. 84 그리고 24 공급대책 규제 지역은 피하면 좋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낙후 지역을 피하면 되겠다. 뭐 낙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우리가 딱 봐도 임장 활동을 하면서 딱 봐도 굉장히 낙후 지역이어서 여기는 당장이라도 개발을 해야만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지금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의 역세권 피하시고요. 그리고 유력 중공업 지역들을 피해야 되겠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유력한 지역으로 서부권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낙후 지역의 저층 주거지를 피해야 된다. 자, 그런 지역들 지금 공공재개발 지역들이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됐고 3월 달, 이번 달 말에 또 2차 후보지가 발표된다고 하죠. 그런 지역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낙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지역이죠. 우리가 지금 딱 봐도 당장이라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싶은 지역들은 피하면 좋겠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있죠. 그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한 9년 가까이 되는 동안 무려 서울에 있었던 정비구역 중에 기존에 683곳 중에 50%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90곳 정도가 해제가 됐는데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은 피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공략할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비규제 지역, 그 정비구역 중에서 현재 사업 시행이 활발한 지역,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새 아파트,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들은 괜찮겠다. 그리고 노후도가 낮은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권이죠. 강남권의 역세권이라든지 적층 주거지, 노후도가 낮은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고, 그리고 7월까지 정부가 222곳을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눠진다. 그러면 그 22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안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GTX 추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GTX D 노선 주변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 이제 GTX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신설 노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역하고 가까운 광화문역, 그리고 동대문역, 그리고 왕십리역. 요 지역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신설 GTX 노선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GTX D 노선은 6월 달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 D 노선은 통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구로, 사당, 삼성, 그리고 고덕, 하남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거나 또 두 번째로 거론되는 지역은 이제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요 라인, 두 라인 중에 아직 어느 노선으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6월 달에 확정된다라고 하니까 요 지역들 지금 GTX 노선 중에서 앞으로 서울 중심부 중에는 이렇게 트라이앵글 안에 범위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은 이 지역은 확실한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GTX D 노선이 6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